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이게 언제적인지 몰랐어요. 세이노 선생님 한번 저 불러주세요. 나쁜 놈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개발은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볼 땐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작가님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맞춰보세요. ISTJ 딱 하나 맞췄어요 지금. 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 채널이 첫 번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아주 특별하고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상위 1% 성공 심리학 전문가이자 2022년 베스트셀러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의 저자 박세니 작가님이 오늘 새로운 책 결국 멘탈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로 13만 부 판매한 그 심리 전문가 박센입니다. 박센이 마인드 코칭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심리 전문가로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돕고 즐거움 느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지금의 박세니 마인드 코칭을 이끈 시작이 어린 시절 최면을 통한 경험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작가님이 심리학이라는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좀 많은데 가령 가정 불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잦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이유가 뭘까,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 정신을 갖고 사는데 그 정신이 10%는 의식이고 대다수 90% 영역이 무의식이다 보니까 이 무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못하거나 훈련을 잘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닐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괴로우니까 더 뭔가 심층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싶었고, 이런 생각과 맞물려서 계속 더 인간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자, 이런 식으로 좀 노력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작가님이 어떤 외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깊은 과정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심리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금도 대입학원, 대학교, 기업체, 그리고 전문직 사업가, 운동선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마인드 코칭을 해주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 작가님이 깨우침을 얻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천은 어디였을까요? 약간 결핍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정 불화나 혹은 그거와 맞물려서 그 가정 불화의 원인이 또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사기도 당하시고 뭐 등등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정 불화도 더 커진 건데, 그래서 그런 결핍들을 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결국 돈을 번다는 게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벌게 되거든요. 안정을 잘 못하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환경의 지배 받고 그냥 순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더 강력한 정신과 마인드를 확립해 주면 얼마나 절 좋아할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이렇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만 파고 추구하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자기계발서들에서는 기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공식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네. 즉 이미 성공하고 완성된 것을 따라하면 나도 똑같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이런 말도 있어요.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에서 맞는 어떤 법칙을 활용하고 또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잘 어떤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흔적을 남기니까 그걸 이제 예리하고 영민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성공을 나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땐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자신의 뭐 성공을 얘기하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가 적용이 되는 그 본질적인 법칙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국한된,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그 당시에만 통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따라해도 안 되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 본질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된 사람이 자기계발서를 썼으면 그 책은 매우 도움이 돼요. 이게 사실 이거 제 책 얘기하는 겁니다. 제 모든 책들은 네. 다 본질적인 그 법칙을 근거로 풀이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든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 다 도움이 돼요.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처럼 피력해서 쓴 것이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실제로 뭔가 증명해서 결과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써요. 어떤 상황에서 반짝 성과를 낸 사람들도 막 책을 막 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진짜 자기계발서를 찾는 독자의 눈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오래 계속 했는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경제적인 거며 뭐 성장을 했는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이라면 시대 상황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약간의 변화와 수정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걸 거의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잘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결과를 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자기계발이란 어떤 걸까요? 진정한 자기계발은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시간 속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계발이 돼요. 진짜로. 근데 이 경제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많은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올바르게 진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진짜 좋은 생각을 갖추고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잊지 않는 상태로 계속 실행하는 상태로 살면 그게 진짜 자기계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은 깨달음을 빨리 언제부터 얻는가, 그러면 이제 자기계발은 진정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추천하시는 작가님의 책이 아닌 자기계발서 한 3개 정도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책 추천하고 싶은데 일단 책 추천을 제가 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각자 상황과 조건이 다른데 어떤 책을 꼭 읽어라 하는 게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사람이면 좀 읽었으면 좋을 책들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로 생존한 정신과 의사, 그걸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책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꼭 읽어보셔서, 그 핵심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일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추느냐에 관한 최후의 선택권은 지구상의 어떤 힘도 나로부터 앗아갈 수 없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추천한다면 정조영 회장님의 이 땅에 태어나서, 전 국민이 한국 사람이면 봐야 된다. 또 이거 추천하면서도 좀 약간 그런데,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 제가 젊었을 때 읽은 거죠. 뭐 이것도 보면 여러 번 읽어서 이 책도 좋아요. 좋은데 이걸 보면서 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나와요. 생각을 우주로만 보내는 자들이 돼요. 생각을 지배하고 스스로를, 그걸 남한테까지 무의식에까지 안착시켜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읽으신다면 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가르침. 그 책 좋은 책이에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처음으로 보여드리네. 이런 거. 자, 이게 보세요.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이게 언제적인지 몰라요. 기숙학원 제가 2004년도 했으니까, 2004년도 28살 때부터 했으니까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32살? 3살? 뭐 이 정도에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 책을. 한 15년은 최소한 넘긴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몇 년 전에 처음 아는 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
보세요. 진짜 많이 읽었고 빨간 줄도 많이 쳤고, 그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읽은 책은 많진 않아요. 솔직히 이거 다 외워요. 이런 부분 자신 있어요.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 뭐 저만큼 잘 된 사람 있을까? 네. 가르침을 가장 네, 많이 제가 얻으신 분이네요. 굳이 말하면 이분한테 배워서 제일 잘 된 게 저 아닌가 아, 싶어요. 예, 진짜로.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더 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생님한테 뭔가 좋은 거 본받은 사람으로서 더 남들한테 도움 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작가님께서는 보험 영업이라는 세일즈로 방향을 바꾸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심리 전문가에서 왜 영업이라는 분야에 뛰어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저를 왜 이렇게 세일즈를 할까 생각하시는데, 저는 심리 전문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세일즈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개발 강사가 되면 알아서 손님들이 오는 거라고 많이 할 텐데, 그게 절대 아니고 자기 개발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래요.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구매 의사 없었던 사람들한테까지 판매 성공시켜내는 게 영업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20대 때 아버지 빚 2억 넘을 때 젊은 애가 기숙학원장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심리 교육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냥 뛰쳐 들어간 거예요. 절 처음 보는 사람들, 다 서울대 나온 아버지 뻘들한테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심리 수업 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한테 그냥 바로 판매 성공해버린 거예요. 몇 번 만에. 이게 영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업을 저는 진짜 젊은 나이 때부터 했잖아요. 보험을 판매할 때도 철학을 갖춘 사람이 판매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게 되면서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보험의 진정한 가치인데, 삶의 본질을 깨달은 자들이 보험을 팔면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선순환인 거고 사명감까지 느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게 됐는데, 저를 보실 때 교육 전문가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실전적으로 산 사람이고 누구보다 최고의 세일즈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수업도 남들이 못 파는 존재들한테 다 팔아가지고 20대부터 입시 전적으로 한 사람이어서, 이제부터 박세니를 보실 때 그냥 작가 혹은 심리 전문가, 왜 항상 잘 나가냐? 영업의 신이기 때문에. 한때 세이노의 가르침 저자의 비판이 온라인상에서 화두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어떤 심정이셨나요? 좀 여러 가지 감정이었어요, 솔직히. 타인이 저를 뭐라고 하든 영향을 별로 안 받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때 마음속으로 존경했던 분이어서 좀 충격이 아예 없진 않았고, 약간 좀 실망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왜 서운했냐면, 제가 이번에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 번 봐서 그냥 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하고 저도 제 입장에서 존경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일방적인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못내 좀 서운하기도 했고, 복잡한 감정. 네. 좀 아쉽기도 하고, 이분이 저를 아셨으면 안 그러셨을 텐데, 이런 등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신간도서에도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판에 대해서 지금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막 저는 고민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안 좋은 걸 계속 곱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솔직히. 대신 세인호 선생님이 시간이 좀 되시고 저를 한번 만나보신다면 하여튼 오해는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신 건지를 제가 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저의 마음을 좀 전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합니다. 세인호 선생님 한번 저 불러주세요.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의 제목이 결국 멘탈이잖아요. 네. 작가님이 책에서 사용하신 멘탈을 정의하자면 어떤 걸까요? 멘탈.
뭐 정신의 어떤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건 깨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주변 상황과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뭔가 기능을 올바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신가짐, 그 상태, 그걸 멘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흐트러지는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외부 조건과 상황, 환경에 지배받는 정신이 아닌, 외부 조건과 상황을 극복해내서 나한테 더 이롭고 세상에 더 이롭고 더 의미 있게 그 조건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신가짐 상태, 이것을 멘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멘탈이라는 말을 쓸 때 멘탈이 약하다 또는 뭐 멘탈이 세다처럼 네, 세기와 강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작가님께서는 결국 사람마다 멘탈이 세고 약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의 근원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타고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이유는 멘탈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멘탈이 그냥 강해질 수는 없고 지식을 베이스로 깔고 탄탄한 지식이 있으면 멘탈은 자연스럽게 강화가 돼요. 근데 그 핵심 지식들이 없는 상태로 자꾸 멘탈을 키우고 싶거나 혹은 멘탈이 맨날 약해서 문제야, 이런 소리로 체념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을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본질적으로 못 갖추면 무조건 멘탈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거의 당인 거예요. 멘탈 이퀄 지식인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 멘탈인 건데, 저는 이런 얘기도 좀 한 말씀 해드리면, 마음만 갖고 살지 좀 말자. 지식 갖고 살자. 내 마음 있다라고 얘기할 거면 지식을 갖추라. 마음은 마음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그 마음이 진정성을 띠려면 지식을 온전히, 완전히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이 있다. 작가님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MBTI 얘기하면 다 놀라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 MBTI. ISTJ가 거의 다 99% 그런 식으로. 와, 확실한 것 ISTJ. ISTJ. 딱 하나 맞췄어요, 지금. 하나요? 네. T? I 하나 맞췄어요. 아 그래요? INFP. 저를 되게 J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보통은 그냥 완전 P. 작가님의 책에서는 멘탈과 부의 연관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 둘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멘탈과 부는 당연히 연결이 돼요. 주식 투자도 제 주변에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멘탈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뭐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것도 결국 멘탈이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멘탈이에요. 근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제대로 됐으면 외부 조건과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고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힘이 있는, 그게 멘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있는 사람이 돈을 못 벌 수가 없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로 대답해 보세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대답 못하는 분들은 지금 다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원리를 설명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 다.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버는 원리를 즉각적으로 설명을 못해. 이 사람 멘탈이 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알려줄까요, 말까요? 제 책 보면 다 나오지만. 네. 이런 거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원리가 뭐냐면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멘탈이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데 자본주의인데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버는 원리조차도 머릿속에 입각이 안 된 자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지식인데 이걸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 어떤 누구도 저처럼 설명 못해요. 세이노님 포함. 그래서 결국 멘탈 대 세이노의 가르침. 결국 멘탈. 지금도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전작시 독자분들께 한 말씀 한다면 어떨까요? 제 책을 읽고 20대부터 돈에 대한 자유를 얻은 자수성가한 자수성가자면 결국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이 쓰시기만 하면
저처럼 분명히 되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아낌없이 제가 결국 멘탈에서도 풀어드렸으니 그걸 명심하셔서 계속 활용하시면 진짜 어마어마한 발전하실 거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작가로 이행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잘 안 해봤는데 저는 네. 작심하라, 작정하라, 가. 그리고 아니 안 끝나. 작. 작심하고 작심하라, 그리고 가. 가라 당신만의 경지로. 그럼 혹시 세인으로 삼행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